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엔터주, 특히나 이제 SM과 하이브가 일단 손을 잡게 됐고요. 이수만 총괄과 하이브가 손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 있어서의 양분화된 그러한 경쟁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급등세가 대단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니까 마치 제가 여기 뭐 총괄 프로듀서 같네요. SM, 사실 저도 굉장히 여기 있는 아티스트들을 좋아해서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게 펀더멘탈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일단 이러한 지분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건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브가 이수만 의장의 지분 14% 인수를 한다라고 사실 어제는 조회 공시를 통해서 뭐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검토 다 끝났는데 오늘 오전에 전격 발표를 한 거죠. 네. 일단 뭐 총괄이 보유한 지분 14.8%를 전액 뭐 4,228억에 인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게 이제 주당 한 12만 원 정도에 이제 인수를 한 건데 하이브가 이제 SM의 단독 최대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난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긴 하지만 뭐 SM 지분 인수와 동시에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소액주주들의 이익 제고를 위해서 뭐 동일한 가격의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하이브가 굉장히 착해서 공개 매수하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14.8%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되게 어렵고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카카오도 한 9%를 넘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도 한 4%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한 9%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합종연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아예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액주들의 지분까지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원래는 뭐 하이브가 이렇게 지분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좀 설왕설래했는데 이수만 총괄이 이렇게 확실하게 의사를 결정한 것은 약간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일단 지금 SM 내부와 온라인 파트너스와 이제 SM의 지금 현재 공동 대표들, 그러니까 이사회죠. 이사회 쪽에서는 사실 이수만 총괄의 이제 여러 기득권들을 좀 뭐 없애고 인수를 해가려고 하는 그런 카카오와 또 손을 잡고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수만 총괄 입장에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수 얘기는 작년부터 꽤 오래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히려 그러면 본인의 심정을 더 잘할 수 있는 같은 엔터업계 종사하고 있는 하이브가 손을 내밀었을 때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결국 하이브는 그럼 왜 이걸 인수했냐? 결국엔 카카오가 인수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굉장히 상당한 엄청난 적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인수를 하는 게 카카오 엔터의 힘을 좀 약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하이브의 손을 잡았다라는 건데 이 어떻게 될지 구도가 뭐 예측이 사실 저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장님께서는 이 구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측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12만 원 공개 매수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인수 이제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과의 계약과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들의 싸움에 낄 필요는 사실은 없죠. 없는데. 사지 말아야 합니까? 없는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는 가겠죠. 당연히 공개 매수 선까지는. 근데 지금 사시는 건 의미가 없는 게 12만 원 이상 올라갈 일은 없겠죠 또.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분 더 가지려고 막 서로 막 더 사고 막 이러는 일은 없는 건가요? 그럴 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12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지분 경쟁에 뛰어들 만한 이제 주체들이 별로 없고. 살 만큼 샀다. 지분을 보유할 만큼 각자 다 사고 있다. 국민연금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 뭐 아니면 컴투스가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SM은 이제 투자 관점보다는 보유 영역으로 뭐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되냐, 아니면 공개 매수 신청할 거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SM의 자회사인 뭐 디어유라든지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SM 자체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이 얼마에 팔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고. 이 외에 디어유나 또 SM 디자인 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또 따라오르잖아요. 그러니까 SM 밑에인데 이제 밑에 산하 그 자회사들이죠.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SM 인수 이후에 그럼 하이브의 인수가 되면 좋냐, 카카오 인수가 되면 좋냐, 뭐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사실은 어디에 인수? 어디에 인수돼도 사실 좋죠. 아, 좋은 거예요? 예, 좋죠. 예. 어떤 점에서 좋은 거예요? 불확실성을 해소되는 거고 SM은 어차피 지금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인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건데 사실은 뭐 카카오가 인수를 하든 하이브가 인수를 하든 그럼 카카오는 큰 회사고 하이브는 작은 회사냐? 그렇진 않죠. 예, 자금은 하이브가 더 많습니다. 돈은 하이브가 더 예, 많다. 더 많고 카카오는 여전히 자금은 없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엔터를 키우기 위해서 SM이 필요했던 거고 하이브는 이제 여기서 시장의 지위를 한꺼번에 잡아 당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1위 같습니다. 등급. 예, 완벽한 1위의 등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이브와 SM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하게 1위로 등극하게 된다면 엔터 업계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 만약에 SM이나 하이브 소속 엔터 뭔가 뮤지션이면은 약간 뭔가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인수가 된다고 해서 이제 예전에 뭐 큰 기업들의 인수가 보면 하나로 합쳐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하이브의 자회사로 이제 SM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SM이 이제 그 내부에서 점점 하나가 되는 과정을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업계 변화는 없는 거예요? 뭐 뭐 엔터 1위 업계는 당연히 하이브 중심의 1위 업계로 치고 나갈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이제 JYP 엔터라든지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엔터 업계에 있어서 순위 변동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전체적인 골자고 이 방향에 대해서도 사실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무슨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수만 전 총괄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한 3~4% 정도는 남아 있는 네, 거죠. 네, 이건 네.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네. 본인이 이제 그 이사로 참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행사를 할 수 있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 지분은 어차피 하이브에 손을 들어줄 지분이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다 가져올 필요는 사실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는 뭐 계약 내용을 정확히 지금 저희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기존에 이제 라이크 기획 관련돼서 여러 불협화음이 이제 SM과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도 이수만 총괄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 이거를 가져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M과 하이브, 카카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와의 뭔가 이제 양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자분들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조금씩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건가요? 오늘 DOU의 흐름이나 SM의 흐름을 보면 SM은 지금 뭐 11만 7천 원까지 상승 후에 지금 계속 뭐 11만 4천 원, 5천 원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보시면 저는 12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가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2만 원이? 네,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인데 12만 원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 이상을 확 넘어가서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DOU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굉장히 환호해서 이제 갭상승을 했다가 이익분을 지금 다 반납하고 근데 또 내려왔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슈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또 DOU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밑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거는 결국엔 DOU는 어디에 인수가 되든 다 좋은 거죠, 좋을 뭐.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분간 DOU의 플랫폼이 하이브와 합쳐지면 그럼 같이 합쳐서 플랫폼을 다 갈 거냐? 당분간은 따로 가겠죠. 예, 따로 가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플랫폼 시장을 결국엔 다 하이브가 가져가는, 장악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DOU는 조정시 매수 관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이브와 SM에 대한 가격 전략 중에서 SM은 일단 12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신 셈이 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지금 7% 넘게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의 주가는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회복도 겨우 27만 원입니다. 제가 겨우라는 단어를 써도 될 만큼 사실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하이브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근데 하이브가 초반에 워낙 많이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올라오는 거는 최근에 이제 좋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BTS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의 독자 생존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뉴진스니 뭐니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도 중요하지만 하이브가 만들어 놓은 이런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면서 이제 회사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급락이 나왔던 6월 달에 급락이 한 번에 이제 한 주 만에 이제 거의 보면 한 37%까지 빠졌었는데 이 부분을 다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25만 원대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3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뭔가 지분 구조 관련한 이슈 말고 그냥 엔터주 각각의 기업의 밸류나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 탑픽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은 탑픽은 하이브랑 디어유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냥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모멘텀도 살아있다. 예, 여전히 뭐 시장 지위를 확고하게 갖춘다. 어떻게 보면 1등과 2등의 콜라보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갖겠다. 초격차. 예. 이제 뭐 격차가 이제 YG라든지 JYP랑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쪽에 새로운 큰 공룡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SM과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도 그 외에 연관된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